안녕하세요. 오늘은 모기지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기지를 신청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모기지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모기지 오리지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기지를 신청하기 전에 과연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은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크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용관리고요. 두 번째는 통장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월급관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 같은 경우는 또 3가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쿼리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 밸런스, 그러니까 잔액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점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아니면 은행 같은 데 들어가시면 자기의 신용 점수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여기에서 나오는 점수랑 막상 모기지를 신청하실 때 거기서 뽑는 신용 점수랑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쓰고 있는 은행에 들어가서 신용 점수를 확인을 했는데 거기 점수가 650점이라고 쳐요. 하지만 막상 모기지를 신청할 때 쓰는 그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 650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거의 740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을 했을 때 나오는 크레딧 점수와 실제로 모기지를 신청할 때 나오는 점수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가 뽑는 신용 리포트에는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와서 나는 무조건 700점이라든지 720은 넘겨가지고 그때 모기지를 신청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모기지 회사에서 뽑는 점수는 많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낮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크레딧 점수와는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모기지를 신청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모기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가지고 자신의 점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기지 회사에서 뽑는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 점수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용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인쿼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인쿼리는 자기가 새로운 계좌를 열었을 때마다 자신의 신용 리포트에 뜨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크레딧 카드를 발급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 이게 떠요. 웰스파고에서 하나 받았다. 아니면 체이스에서 크레딧을 하나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인쿼리가 뜨는데 사실 크레딧 인쿼리가 많다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되도록이면 크레딧 인쿼리는 좀 적으면 좋거든요. 왜냐면 크레딧 인쿼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게 신용 점수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인쿼리가 너무 많다 보면 신용 점수가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 인쿼리는 되도록이면 좀 적은 게 좋습니다. 하지만 크레딧 인쿼리가 많다고 해서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현재 크레딧 인쿼리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기지를 진행하다 보면 원래는 다른 계좌 같은 걸 열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계좌를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아룰론 같은 걸 하나 얻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그런 아룰론 같은 걸 열어도 되지만 아룰론을 열면서 생기게 되는 그 먼틀리 지출 같은 게 있잖아요.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지출 금액이 자신의 총 지출 금액에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좌를 여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자기의 총 지출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게 모기지를 얻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오룰론 해도 먼틀리 많다고 해도 500불 정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500불이 추가로 지출이 잡히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모기지를 얻는데 자신의 소득이 되게 타이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소득에 맞춰가지고 정말 아주 꽉꽉꽉 그 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크레딧 어카운트를 열게 되면 거기에 생기는 지출로 인해서 모기지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관리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바로 잔액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 리포트를 뽑아보면 각 계좌에 대해서 잔액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신용카드에 대해서 잔액은 500불,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은 35불, 또 그 다음 뭐 아룰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잔액이 뭐 3만 불,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은 뭐 400불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만약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잔액 같은 거 관리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자기의 소득이 되게 타이트하시다 이러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신용카드 같은 것도 잔액 같은 걸 다 페이오프 하신 다음에 밸런스를 아예 0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제가 밸런스를 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저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딱 보잖아요. 그럼 매달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금액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0 아닌데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을 0으로 다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밸런스 0이라는 거는 아예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거 있죠. 현재 밸런스도 빵, 다음에 내야 되는 돈도 빵, 이런 식으로 아예 0으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소득이 타이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용카드에서 나오는 그 미니멈 페이먼트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지출로 잡아야 되지만 그 지출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기지를 얻는데 더 수월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기지를 얻는데 중요한 두 번째 사항, 아까 통장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통장이요. 그냥 지금 생각하기에 다운 페이먼트랑 뭐 클로징 코스트랑 다 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만 불이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 3만 불에서 어떤 분들이 저 3만 불 통장에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난리가 나 있어요. 난리가 나 있다는 거는 현금을 넣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입출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입금을 하실 때 크게 돈을 또 입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큰 금액을 입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모기지를 신청하기 전에는 무조건 통장이 아주 깨끗해야 돼요. 물론 깨끗하지 않아도 되지만 깨끗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를 신청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트랜스퍼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게 좋아요. 다른 통장에서 돈이 오고 돈이 나가고 이런 게 아예 없는 게 가장 좋고요. 자기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을 입금을 해야지만 모기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모기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미리 돈을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모기지 신청하실 때는 보통 2개월 혹은 1개월치만 통장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2개월치를 봐요. 그래서 클로징 전에 2개월치만 깔끔하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막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금액, 현금이라도 있어. 아니면은 뭐 누가 뭐 기프트 같은 걸 줘가지고 그 돈을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나중에 입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넣어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로징 최소 2개월 전에만 다 넣어놓고요. 클로징 전에 이제 모기지 회사에서 2달치 스테이트먼트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래 내역이 다 끝난 아주 깔끔한 통장 있죠? 그거를 2달치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 돈을 나중에 넣었다, 현금 같은 거 나중에 넣었다, 기프트 나중에 넣었다 그러면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라지 디파짓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입금이라든지 아니면 입출금하는 거, 트랜스퍼 그 등등 하는 거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신청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세 번째, 월급 관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월급을 매달 같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별로 월급 관리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떤 분들은 뭐 보너스 같은 걸 받는 분도 있고 커미션 같은 걸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너스랑 뭐 커미션을 받는데 이게 언제나 인컴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2년 정도 그 히스토리가 있어야지만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컴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보너스랑 뭐 커미션이나 그 등등 오버타임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있어야지만 모기지가 퀄리파이가 된다 이러신 분들은 커미션이랑 보너스가 이제 많이 받는 달이 있잖아요. 그 달, 그러니까 그 페이 스터브를 제출할 수 있을 때 모기지를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번 달은 보너스랑 커미션 같은 게 되게 적은데 다음 달에 뭐 보너스라든지 오버타임이라든지 그런 게 돈이 좀 많이 들어올 예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월급 명세서를 모기지 회사에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보너스라든지 뭐 오버타임이라든지 커미션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물론 나중에 돈을 받으면 그것도 상관은 없긴 한데 웬만하면 미리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기지를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기지를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3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가 아래에 적어놓을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